안녕하세요. 감히 제 부모님에 대해 급을 매기던 인간을 인생에서 퇴출시켜버린 여자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저와 남동생을 키워주셨어요. 비록 집이 가난해 두 분은 대학은 꿈도 못 꾸셨었다고 해요. 특히 저희 엄만 가난한 집의 장녀로서 동생들을 돌보고 공부시키기 위해 스스로 고등학교 진학까지 포기한 분이셨죠. 아빠 또한 고등학교 졸업한 후 동생들을 위해 돈을 벌어 집에 돈을 보태셨고요. 하지만 가족들을 사랑했던 부모님은 자신들의 고생스러운 삶에 연민을 품으시기보다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적어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동생들을 도울 수 있었고 그 결과에 만족하신다면서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며 산 덕에 자식인 너희들을 이렇게 잘 키워내지 않았냐며 웃으셨죠? 착하게 자라준 너희들이 자신들이 인생을 잘 살아왔다는 증거 그 자체라면서 말입니다. 그런 부모님 아래서 자랐기에 저는 가족에 대한 사랑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었어요. 때문에 그런 남자를 만나 결혼도 했었죠. 하지만 그놈의 가족 사랑은 철저하게 자신의 부모와 형제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더군요. 그걸 뒤늦게 알게 된 탓에 꽤나 골치를 앓고 분노로 들끓다 저는 결국 제 부모님을 모욕까지 한 그놈을 제 인생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아직도 떠올리면 뒷목이 뻣뻣해지곤 하는 제 짧은 결혼 생활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미술에 재능이 있어 미대 진학 후 디자인 회사에 들어간 동생과 달리 저는 별다른 재능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열심히 공부해 지방 국립대에 입학했죠. 그리고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공부를 놓지 않고 저는 대학 시절 내내 공무원 시험 준비를 병행했어요. 회사에 들어가기보단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노력한 덕분에 저는 졸업한 뒤 24살의 나이부터 곧장 대학을 나온 지역에서 최고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었어요. 또한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정진한 덕에 이후 7급에서 6급으로 그리고 나이 39엔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었죠. 정아씨, 제발 부탁이야. 딱 한 번만 나가서 밥만 먹고 와주라. 우리 부모님 아는 지인분의 아들이라는데 그 지인분이 하도 간곡하게 아들 선자를 부탁해서 부모님이 거절할 수가 없으셨다나 봐. 나도 부모님이 자신들 체면 좀 살려달라고 하시는데 매몰차게 거절하기가 힘들었어. 그래도 왜 하필 저예요. 정아씨가 내 주위 사람 중에 제일 나으니까. 똑똑하지, 사람 좋지, 일 잘하지. 게다가 지금 남자친구도 없잖아. 아무리 억지로 주선하는 선자리라도 우리 부모님 체면이 있는데 내가 아무나 내보낼 수 있겠어? 그 사람 정아씨보다 나이도 1살밖에 안 많대. 한 번만 나가주면 내가 맛있는 밥에 술까지 살게. 제발 부탁해. 승진 후 사무관 업무에 적응해 가던 와중 저는 직장 동료의 간곡한 부탁으로 선자리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가벼운 마음으로 나간 그 자리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군요. 솔직히 전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최고 공무원인데 무려 5급 공무원이신 분이 나온다고 해서 긴장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 사진보다 실물이 더 아름다우셔서 제가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상대방은 9급에서 시작해 당시 7급으로 근무하고 있던 교정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에 든다며 어찌나 땀을 흘려대던지 저러다 앉은 의자까지 다 젖는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 모습이 꽤 귀엽게 느껴졌는데 시종일관 진중한 모습과 예의 바른 태도까지 더해지니 꽤 호감이 가더군요. 사실 저희 집이 원래 잘 살았는데 아버지께서 전 회사 동료였던 사람한테 크게 사기를 당하셨어요. 거의 전 재산을요. 그래서 집에 생긴 빚 갚고 부모님 돕느라 연애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다 벌써 이 나이가 든 건데 부모님은 그런 제가 안쓰러우셨나 봐요. 그래서 주위에 선자리를 부탁하고 다니셨더라고요. 그러셨구나. 근데 꼭 선자리가 아니어도 인기가 없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주위에 사람이 있어야 말이죠. 제 일 특성상
교도소가 있는 지방 위주로 한 번씩 옮겨 다녀 해서요. 일터에서 누굴 만나는 것도 기대하기 힘들고요. 이제 집안 빚은 다 갚고 저 스스로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는데 정작 인연을 만드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딱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분을 만나니까 너무 감격스럽네요. 그 사람은 내세울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선자리이니 자신의 배경을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 같았다며 민망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그 사람의 조건이 매력적인 조건은 아니었어요? 애초에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나간 자리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그 솔직한 모습과 무엇보다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참 멋져 보이더라고요. 때문에 전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한 그 남자의 애프터 신청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1년간의 만남 끝에 저는 프로포즈를 받고 그 남자와 결혼을 준비하게 됐어요. 언젠가 남자친구가 다른 지방에 발령이 나면 주말 부부가 돼야 했지만 그만큼 자신이 더 잘하겠다던 남자친구의 말을 믿고서요. 네, 그 남자친구가 바로 이 사연의 주인공인 제 남편이었습니다. 고마워 정아야. 남자인 내가 집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고맙긴 있는 사람이 더 해오면 되는 거지. 아무래도 남편은 오랫동안 부모님의 빚을 갚느라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우린 제가 모아둔 돈에 대출을 약간 껴서 아파트를 장만하기로 했어요. 여긴 서울이 아니라 그렇게 집값이 비싸진 않아 가능한 일이기도 했죠. 대신 남편은 혼수를 해오기로 했고요. 그리고 시댁의 첫 인사를 간 날 남편처럼 시부모님도 제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똑똑하고 야무진 아가씨가 우리 석구랑 결혼한다니 너무 고맙고 기쁘네. 아유, 나도 정한호처럼 반짝반짝 빛나던 시절이 있었는데 혹시 들었니? 내가 서울 유명 여대 나왔다는 거. 아니요. 그러셨어요? 너무 대단하시네요. 그치? 그 시절에 여자들이 그런 좋은 대학에 가는 일은 썩 흔하지 않은 일이었거든. 아이, 가만히 있어봐라. 그럼 우리 남편도 명문대 나온 것도 몰랐겠네. 정말요? 아버님께서 유명 대기업에서 근무하셨다는 것만 들었어요. 맞아. 그땐 사모님 소리도 듣고 참 살기 좋았지. 우리가 지금은 비록 이런 낡은 전셋집에 살고 있지만 원래 서울에서도 꽤 비싼 브랜드 아파트에 살았어. 내 취미는 비싼 수입그릇 세트 모으는 거랑 전시회 관람이었지. 내가 워낙 고급진 사람이라 예술품 보는 눈도 탁월했거든. 그땐 백화점 명품 브랜드 아니면 몸에 옷도 가방도 걸치지도 않았었는데 지금은 참 신세가 처량해. 우리 남편이 그 사기꾼 말만 듣고 그 좋은 직장 때려치우면서 전 재산 날리지만 않았어도 지금도 떵떵거리고 살았을 텐데. 에야. 그런데 고맙다는 말과 별개로 시부모님은 엄청난 자랑꾼들이었어요. 대충 시댁이 남편이 20대 초반까진 잘 살았다는 걸 듣긴 했었어요. 하지만 집이 쫄딱 망한 뒤 시부모님은 당시 서울의 낡은 빌라 전셋집에 살고 있었죠. 남편의 도움으로 빚은 다 갚았지만 자갈에 마련할 여력은 없었다면서요. 그런데 여전히 시부모님의 마음은 과거의 한때에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내내 시부모님은 대기업 과장과 그 사모였던 때 시절에 대한 이야기만 늘어났습니다. 정작 지금은 주차장 관리요원과 건물 청소 담당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그 이야긴 꺼내기도 싫어하면서요. 언니, 5급 공무원이면 돈 엄청 잘 벌겠네요. 그럼 결혼하면 저한테 용돈 좀 주시려나? 예, 기대할게요. 또한 남편과 9살 차이가 난다던 시누인, 나이가 30이 넘었으면서도 여태 백수였어요. 철없이 처음 만난 제게 용돈 타령을 하는데 뭐 이런 철부지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날 저를 집에 데려다주던 남편은 민망해하며 가족들에 대한 변명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자랑이 좀 많으시지? 이해 좀 해줘. 없는 말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잘난 분들이셨다 보니까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그 시절을 많이 그리워하셔서 그래. 불쌍한 분들이야.
그리고 미연이도 마찬가지고. 석호 씨 동생은 왜 불쌍해? 난 그래도 넉넉한 청소년들 보냈잖아. 근데 미연인 철든 무렵에 이미 집이 망해 있어서 나처럼 누릴 거 다 누려보지도 못했으니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애가 청소년기에 방황을 좀 했어. 그것 때문에 성인 돼서도 직장에 잘 적응을 못해서 지금 백수로 지내고 있는 거야. 간간히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말이야. 나쁜 애는 아니니까 너무 버릇없게 보지 말아줘. 미안해. 솔직히 너무 좋은 시댁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자랑이 많거나 철이 없는 게 파혼 사유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같은 지역에 살면서 자주 마주치고 살 것도 아니고 어차피 결혼은 남편과 하는 거였으니까요. 이후 우린 친정 부모님께도 인사를 갖고 부모님은 예의 바른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우리에게 결혼 자금으로 3천만 원을 보태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엄마, 아빠.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두 분 노후 자금하세요. 그냥 봐도 너보다 먼저 네 동생 결혼할 때도 이만큼 해줬어. 이거 보태서 대출 받을 돈 조금이라도 줄여. 우리가 자식들 잘 살게 해주려고 열심히 살았지. 다 늙어서 떵떵거리고 싶어서 돈을 모아뒀겠니? 네가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그것만으로도 3천만 원은 비교도 안 되는 가치가 있는 일이야. 이후 어찌저찌 상간례도 잘 끝내고 저와 남편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집에 입주했습니다. 추기도 한 푼 안 한 시누이와 달리 제 남동생 부부는 결혼 선물로 냉장고도 사주었죠. 그렇게 결혼식은 올렸지만 신혼여행은 결혼식 2달 뒤로 미루게 됐어요. 당시 직장에 제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어 길게 휴가를 쓸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신혼여행을 가기 전 2달이 정말 엄청난 구역이었습니다. 아유, 세상에 지방 총구석이라고 무시했는데 여기 아파트도 꽤 쓸만하네. 집이 꽤 좋다 얘. 와, 새언니 집이 너무 좋은데요. 낡아 빠진 우리 집에 비하면 여긴 궁전이다, 궁전. 남동생 부부의 일정 때문에 우린 친정보다 시댁 식구들과 집들을 훨씬 빨리 하게 됐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바쁜 남동생 부부의 일정을 맞추려 친정 식구들 집들인 신혼여행 이후로 미뤄뒀었거든요. 그날 집이 너무 좋다던 시부모님과 시누이의 말에 전 아무 생각 없이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뒤부터 시부모가 주말만 되면 이틀씩 저희 집에 머물다 가는 겁니다. 심지어 그때 함께 온 시누인 아예 일주일을 토로 저희 집에서 지내다 가기도 했고요. 새아가 우리 마음 편히 좀 쉬다가 마. 여긴 네 집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들 집이기도 하지 않냐. 새 집 냄새 정말 너무 좋구나. 우리 집에서 나 아무리 환기시켜도 곰팡내가 잘 빠지질 않는데. 내 말이요 여보. 물론 옛날에 우리가 살던 아파트가 훨씬 좋긴 하지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집보다 이 집이 우리 수준에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새아가? 사실 우리가 운이 없어서 그런 집에 살게 된 거지. 우린 그렇게 수준 낮게 살 사람들이 아니지 않니? 우리 아예 이 집에 확 들어와 버릴까? 아, 그럼 저도 같이요, 새언니. 아, 진짜 여기만 오면 서울로 돌아가기 너무 싫어요. 새언니, 애 낳을 거예요? 그냥 안 낳고 대신 제가 애라고 생각하고 좀 키워주시면 안 돼요? 정말 대환장 파티였습니다. 가뜩이나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어 죽겠는데 시부모와 시누인 저를 부려먹지 못해 안달이기도 했어요. 새아가 너 언제 일어나니? 우리는 아침밥을 꼭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야. 얼른 일어나서 밥 좀 차려줘. 새언니 오늘 몇 시에 퇴근해요? 저 소고기 먹고 싶은데 퇴근길에 사와서 좀 구워주세요. 전 제 손으로 라면도 잘 못 끓인단 말이에요. 우리 위스키도 한잔 할까요? 위스키도 좋은 걸 한 병 부탁해요, 새언니. 심지어 시누인 서울로 돌아가며 제게 말도 없이 제 옷이나 구두, 가방을 가져갔습니다. 처음엔 범인이 시누인지도 모르고 한참 동안 제 물건을 찾았었어요. 그러다 시누이의 SNS에 올라온 제 물건들을 보고 그제야 시누이가 범인임을 깨달은 거죠.
아가씨, 제 물건들 그렇게 함부로 가져가면 어떡해요. 얼른 다시 가져오세요. 어머, 가족끼리 좀 나눴을 수도 있지. 세연이 되게 예민하다. 세연이 돈 잘 벌잖아요. 그냥 새로 사서 쓰면 안 돼요? 전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자라서 이런 거 가져본 적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네? 더 불쌍하지도 않아요? 저도 그렇게 잘 사는 집에서 자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가씨가 왜 불쌍해요? 백수라 아무 걱정도 없이 편하게 사는 아가씨가요. 아가씨 오빠가 자꾸 내 동생 불쌍하다니까 그게 저한테도 토막거라고 생각하나 본데 절대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안 가져오시면 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처음엔 아무래도 시댁이 어려웠던지라 당황스러웠어도 우선 참았습니다. 남편만 따로 불러 잡으면서요. 며느리도 자식인데 부모님이 주말마다 오시는 게 뭐가 그렇게 불편해?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갑자기 그런 집에 살게 된 우리 부모님이 불쌍하지도 않아? 오죽 우리 집에 들어오셨으면 그러시겠어. 당신도 이제 우리 가족인데 측은지심이라는 걸 좀 가져봐. 그리고 내 동생도 그래. 걔는 어릴 때부터 가난에 아주 학을 떼내야. 걔가 당신 동생이라고 생각해봐. 아예 당신은 방까지 마련해줬을걸? 내 동생은 애초에 그럴 일도 없어. 그리고 당신 가족이 불쌍하면 이래 치고 집에 들어와서도 제대로 못 쉬는 난 안 불쌍해? 나도 당신 가족이야. 옛날 며느리들 다 그렇게 살았어. 그리고 나도 돕잖아. 당신 혼자만 힘든 것처럼 말하지 좀 마. 좀 다른 시선으로 봐봐. 힘들게 살았던 우리 가족이 우리 집에 오면 너무 행복하고 편해하잖아. 그럼 오히려 마음이 흐뭇해지지 않아? 내가 옛날 며느리야? 그럼 일도 다 때려치우고 나도 주부로 살까? 옛날 며느리처럼? 당신 가족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당연히 당신이 더 나서서 해야지. 돕는 게 아니라. 그리고 흐뭇? 내가 결혼하자마자 당신 가족도 행복하게 만들고 수말들려고 힘들게 돈 모아서 이 집 산 줄 알아? 좋은 말 할 때 당신 가족 그만 오게 해. 알았어? 하지만 남편은 결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젠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한 건지 제게 별도 따다 줄 것 같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남편은 제게 며느리 도리까지 운운하더라고요. 남편의 지극한 가족사랑은 딱 불쌍한 자신의 부모님과 동생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자기 가족을 못 오게 하려는 절 오히려 나쁜 사람 취급했어요. 그리고선 제 말은 싹 무시한 채 여전히 자신의 가족들이 집에 오는 걸 반겼죠. 그렇게 스트레스가 잔뜩 쌓였던 와중 시누이가 제 물건까지 훔쳐갔으니 제 인내심이 남아났겠습니까? 때문에 저는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까지 운운하며 화를 터뜨린 거예요. 새아가 너, 우리 미연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겁박했다며? 자, 얘했다. 걔가 너한테 서운하다면서 이번에 자기는 안 오겠다고 물건만 전부 우리 통해서 돌려보냈어. 가족끼리 물건 좀 돌렸을 수도 있지. 어쩜 그렇게 야박하니? 이 정도 브랜드들은 우리가 잘 나갔을 땐 거들떠도 안 봤던 것들이야. 이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네 시누이 눈에서 눈물을 냈니? 그런 하찮은 것들이면 어머님 아버님이 직접 사주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아가씨가 직접 사던가요. 그런데 못 그래서 제 걸 훔쳐간 거 아닌가요? 말하고 빌려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왜 저만 시댁 식구들 어려워해야 돼요? 어머님 아버님하고 아가씨는 저를 하나도 안 어려워하는데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이제 아가씨도 두 분도 주말마다 여기 오는 거 그만해주세요. 저도 집에서 좀 편하게 쉬고 싶은데 결혼하고 나서 스트레스 받아서 원형 탈모까지 왔어요. 뭐? 예. 우리가 우리 아들 집에도 마음대로 못 오니? 여긴 제 집이기도 해요. 자꾸 아가씨도 두 분도 제 남편 집이라고 하는데 치사해도 제가 현실을 꼬집어서 말씀드려야겠네요. 이 집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에 저희 부모님 돈까지 들어간 엄연한 제 명예 집이에요. 그런 집에 저희 부모님 아직 집들이도 못 오셨는데 왜 어머님 아버님하고 아가씨는 마치 본인들 집처럼 구시는 거예요? 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진짜 오지 마세요. 그 주 주말 이번에도 어김없이 내려온 시부모는 제게 물건들을 던지며 화를 냈습니다.
그 짧은 사이 시댁에 질릴 대로 질려버린 전 에라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속마음을 솔직하게 외쳐버렸죠. 그리곤 그런 저를 말리는 남편도 어안이 벙벙해진 표정인 시부모도 꼴도 보기 싫어 집을 나와 호텔을 비워 주말을 푹 쉬어버렸습니다. 진짜 너무하다 당신. 우리 부모님 결국 배달 음식만 드시다가 서운하다고 울고 돌아가셨어. 어떻게 며느리가 돼서 시부모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은 어떻게 남편이란 사람이 아내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당신이 직접 밥 해드렸으면 되는 거 아니야? 다음 주에 어머님 아버님 또 오시면 나 또 집 나가버릴 거야. 그렇게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주의 주말은 드디어 시부모도 시누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좀 삐져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일부러 아른 체도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시댁 식구들뿐 아니라 남편에게 가장 큰 정이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결혼하자마자 돌변한 태도하며 아내인 저를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에 말이죠. 그렇다고 결혼하자마자 갈라서자니 실망하실 부모님의 얼굴이 눈에 선해 참 아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내 팔잘 내 손으로 아주 배에 꼬았네. 이미 이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잔뜩 든 상태에서 떠나게 된 신혼여행이 즐겁게 느껴졌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비행기 표도 숙소도 전부 예약되어 있었으니 하는 수 없이 저는 5박 6일의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그날 시모는 제게 전화를 걸어 아직 화가 난 듯 까칠한 목소리로 이런 명령 같은 부탁을 남겼죠? 예, 너 우리한테 미안하지? 근데 우린 맨입으로 사과 안 받아줄 거니까 비싼 선물 제대로 가지고 와서 사과해. 센스껏, 알지? 거기다 대고 좋은 대답이 나올 리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제 표정을 본 남편은 얼른 전화를 뺏어서 당연하죠 어머니 기대하세요 하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리곤 최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제 눈치를 쓸쓸 보며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했죠. 봤지 여보? 이번엔 내가 중간 역할 잘했어. 그러니까 이제 기분 좀 풀어라. 아잉. 몇백의 손해를 감수하고 그냥 신혼여행을 때려치울까. 전 정말 몇 번이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그 고민을 결국 이겨버렸죠. 하지만 신혼여행지 가서도 남편에 대한 제 정은 계속해서 뚝뚝 떨어져 갔어요. 이 스테이크 정말 맛있다. 우리 부모님도 잘 살 적엔 고급 스테이크 와인 엄청 좋아하셨는데 혼자 먹기 너무 죄송하다. 와, 이게 바로 유럽의 에스프레소구나. 우리 부모님도 한때는 고급 커피만 즐겨 찾아 드셨는데 드셔보셨으면 정말 좋아하셨겠다. 그리고 우리 미연인 해외여행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지금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고 있을까? 이 좋은데 나 혼자 와서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남편은 어딜 가나 자기 가족 생각뿐이었어요. 심지어 한 번은 눈물까지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향해 기가 차서 물었어요. 그렇게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볼 때마다 가족들한테 미안했으면 나랑 어떻게 연애했어? 나랑 연애하면선 그런 모습 한 번도 안 보였잖아. 근데 왜 결혼하고 나선 딴 사람이 됐냐고? 그건 효도하기 위한 과정이었으니까 죄송하진 않았지. 효도하기 위한 과정? 집에 며느리 드리는 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잖아. 그래서 결혼하고 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실 때 좋아하는 모습에 얼마나 나 뿌듯했는데. 여보, 우리 부모님하고 동생 계속 이렇게 못 오게 할 거야? 당신도 알잖아. 우리 가족 많이 불쌍한 거. 당신도 이제 우리 가족인데 같이 이해 좀 해주라. 내가 더 잘할게. 집안일도 많이 돕고 나중에 애 태어나면 애 보는 것도 다 도와줄게. 뭐? 그럼 당신은 결혼을 효도하려고 했단 말이야. 무슨 며느리 종들이듯 드리는 거야? 그리고 같이 맞벌이 하는데 집안일이든 육아든 당연히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뭘 도와뒀기에? 마지막으로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나도 내 집에서 편하게 쉴 권리 있어. 그러니까 매주마다 시댁 식구들 오는 거 난 절대 용납 못해. 그건 거의 학가에서 사는 거랑 다름없는 거야. 제 말에 남편은 입을 대빨 내밀 뿐 아무런 대꾸도 못했습니다.
그리곤 또 자기 혼자 쿨어지더니 저한테 호텔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자고 하더군요. 호텔 수영이야 저도 하고 싶었던 터라 함께 나가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또 이러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도 한땐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거 좋아하셨는데 그래 여보, 우리 아예 조만간 우리 가족이랑 이 나라로 한 번 더 여행 오는 거 어때? 여길? 동남아도 아니고 여긴 가격이 너무 비싼데? 에이, 그래도 우리 둘이 맞벌이 하면 생각 못할 금액은 아니잖아. 다들 여기 오면 정말 좋아할 거야. 차라리 그것보단 동남아 휴양지 어때? 그럼 양가모도 한 번씩 같이 여행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처가 식구들이랑 또 여행 다녀오자고? 좀 과하지 않겠어? 뭐? 시댁 식구들은 유럽 여행도 안 아깝고 친정 식구들은 동남아도 아깝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장인 장모님은 평생 시골에서 사셨잖아. 그런데 외국 음식이 입에 맞으시겠어? 우리 부모님은 잘 살 때 외국 여행도 많이 다녀오셨고 도시에 살아서 양식도 잘 드시잖아. 그러니까 그 돈으로 우리 가족은 유럽 여행 시켜주고 장인 장모님은 처남네랑 돈 모아서 국내, 그래 제주도 모시고 다녀오자. 뭐 이런 이기적인 인간이 다 있어? 우리 부모님도 피자 스파게티 이런 거 좋아하시거든? 당신 지금 우리 부모님한테 도시가 아깝다 이거야? 아니 그냥 생활 수준에 맞춰서 여행 다녀오자 이거지. 왜 사람 뜻을 오해하고 그래? 아유 혜진이가 춥다. 우리 그만 들어가자. 자기 가족만 귀한 줄 아는 모습에 이젠 환멸이 났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더 이상 남편과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긴 싸움으로라도 나누기 싫을 만큼 말이죠. 이런 인간과 정말 더는 못 살겠다 싶어 저는 한국에 돌아가면 진지하게 이 결혼에 대해 다시 얘기해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여보, 우리 오늘은 백화점 좀 다녀오자. 백화점? 왜? 우리 어머니 전화 잊었어? 선물 사오라고 하셨잖아. 세관 신고하면서 내 세금을 감안하고라도 이 나라가 근원진 브랜드에서 명품 사가는 게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지 않겠어? 어느덧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이 되었어요. 그날 우린 남편의 제안에 의해 백화점을 가게 됐죠. 솔직히 마지막 날이고 뭐고 남편과 돌아다니기 싫어 숙소에만 있고 싶었는데 저도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빠 선물은 면세점에서 좋은 양주를 사려고 했는데 엄마 선물은 명품 가방이나 지갑 같은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죠. 여보, 이거 어때? 고급 짐게 우리 어머니 이미지에 딱일 것 같지? 그래, 예쁘네. 남편은 한 명품 매장에서 한국 돈으로 300만 원 정도 되는 가방을 시모의 선물로 샀습니다. 그 정도 가격이면 친정엄마께 선물해드리기도 좋겠다 싶어 저는 다른 가방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매장을 둘러보고 있던 제게 남편이 의아한데 묻더라고요. 이미 가방 샀는데 뭘 계속 봐. 내 동생 거 사려고? 걔는 술 사다 달라고 했어. 요즘 위스키가 너무 맛있다면서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랑 미연이 건 면세점에서 사면 돼. 우리 엄마들이 선물 보는 거야. 장모님도 이런 명품 가방 좋아하셔? 사다 드리면 결혼식이나 중요한 자리 한 번씩 들고 다니시겠지 뭐. 친정엄마 선물이라는 말에 남편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는 것 같더군요. 그리곤 잠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더니 갑자기 제 팔을 끌고 무작정 백화점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뭐야, 나 아직 안 샀어. 따라와봐. 내가 장모님 선물 살 만한 좋은 곳을 찾았어. 뭐, 여기서 사면 되지 또 어딜 가. 막무가내 남편의 손에 이끌려 저는 남편이 휴대폰으로 부른 택시에 올라타게 됐습니다. 그 택시가 우리를 내려준 곳은 한 시장 앞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휴대폰 지도를 보며 저를 끌고 시장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이쯤이라고 했는데? 저기 있다. 여보, 저기야. 남편이 절 데려간 곳은 시장의 한 가방 매장이었어요. 딱 봐도 짝퉁인 명품 브랜드의 모조품들을 파는 곳인 것 같았죠. 불길한 기운이 마구 몰려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벙친 저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이러더라고요. 자, 봐. 아까 거기 있는 것들이랑 똑같이 생겼지? 근데 가격은 여기가 훨씬 싸. 아, 이게 좋겠다. 그러더니 제가 할 말을 잃은 사이 자기 멋대로 가방 하나를 결제하더군요. 한국 돈으로 약 3만 원을 주고서요. 그리고는 제게 그 가방이 든 비닐봉지를 내밀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죠. 장모님 선물도 이젠 끝. 아, 정말 현명한 쇼핑이었어. 그지? 장난쳐? 당신 엄마 선물은 300만 원짜리 사고 우리 엄만 이딴 짝퉁 3만 원짜리 산다고? 화났어? 근데 들어봐. 이건 나름의 이유가 있어. 우리 어머닌 명품에 대해 잘 알고 계시잖아. 그리고 주변 친구분들도 다 수준 있는 계층분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장모님은 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분이 명품이 뭔지 알기나 하시겠어? 평소에 들고 다닐 일도 없으실 거고 어쩌다 한번 이런 거 들고 다닌다고 해도 다들 흉 같은 거 안 볼 거야. 내가 돈을 아끼려는 게 아니라 금에 맞는 선물을 산 거라고. 뭐? 생각해봐. 대기업 사모 출신에 유명야대 졸업한 우리 어머니가 명품백 들고 다니는 거랑 중졸의 농사꾼인 장모님이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 거랑 보기가 같겠어? 오히려 이렇게 가성비 좋은 가방 사드리는 게 현명한 소비인 거야. 그렇게 우린 돈 아껴서 좋고 우리 어머니도 장모님도 급에 맞는 선물 받아서 좋고 완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야? 보자 했더니 이놈이 기어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더군요. 저는 기가 차서 그 가방이 든 비닐봉다리를 그 놈품으로 다시 던져버렸어요. 그리곤 저희 엄마에게 감히 그 꿀거린 그놈에게 자기 주제 파악을 호되게 시켜줬죠. 이게 어디서 감히 소중한 우리 엄마한테 크크거려? 야, 너 그렇게 급 좋아하니까 한번 따져보자. 나 5급 공무원인데 넌 몇 급이야? 겨우 7급 아니야? 아니 여보, 여기서 우리 급수 얘기가 왜 나와? 나보다 급도 낮은 놈이 감히 내 부모님한테 급 따지는 게 우스워서 네 위치 파악 시켜주는 거야. 야, 난 너희 집 우리 집보다 못 살았어도 내가 너보다 직업도 좋고 모아둔 돈도 많았어도 너한테 생색 한번 낸 적 없어. 사람의 수준은 그런 조건이나 돈이 아니라 인성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나도 알아. 그래서 매번 고마워하고 있잖아. 지가 나한테 고마워했다고? 확 주둥이 꿰매버릴라. 네가 진짜 고마움을 아는 인간이었으면 적어도 네 식구들 행동에 대해 나한테 미안은 했을 거야. 근데 넌 애저부터 날 너희 집 식구들 뒤치다거리 시킬 요량으로 나랑 결혼한 거 이젠 다 알아. 그리고 이젠 확실히 알았어. 넌 돈도 직업도 나보다 못할 뿐 아니라 인성은 최악이라는 걸. 너도 집불도 없으면서 며느린 날 자기들 팔 아래로 보는 당신 부모도 모렴치한 네 동생도 내가 본 인간들 중에 아주 최악급인 인간들이야. 난 더 이상 너랑 못 살아. 이 찌질한 찐따 효자야. 여보. 저는 그놈을 길바닥에 내버려 두곤 그대로 시장을 달려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다행히 여유가 있던 객실을 하나 더 빌렸어요. 뒤늦게 호텔에 도착한 남편은 캐리어에 짐을 싸서 막 객실을 나오던 절 보곤 허둥지둥 달려오더라고요. 여보, 갑자기 짐 싸서 어딜 가려고? 여기에 객실 하나 더 빌렸어. 더 이상 너 같은 인간이랑은 한 방에 있고 싶지도 않으니까. 너 한국 돌아가자마자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네가 선 홀수들 하나도 빠짐없이 돌려줄 테니까. 여보, 고작 가방 하나 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야? 알겠어, 내가 잘못했어. 뭐 어쩌고 한 것도 내가 너무 경솔했던 것 같아. 아무리 촌댁이셔도 당신한테 소중한 부모님일 텐데. 우리 다시 백화점으로 장모님 가방 사러 가자. 그러면 당신 기분 풀리겠지? 촌댁이? 이게 뇌를 시궁창에 처박아 놓고 왔나. 진짜 너 한 대 맞아볼래. 그리고 너 따위가 사람 말 안 해도 내 부모님 선물을 내가 알아서 살 거야. 자식한테 비웃기 바쁜 네 부모랑 다르게 자식에게 뭐라도 하나 더 못해줘서 미안해하는 아주 그게 태산처럼 높은 우리 부모님 급에 맞게 따라오기만 해. 확 캐리어 마트로 납작하게 밀어버릴 테니까.
저는 이미 그놈과 한시도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여있고 싶지 않았어요. 가뜩이나 정이 다 털린 마당에 엄마를 모욕까지 한 그놈과 더 살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그런 놈과 참고 계속 같이 사는 게 부모님께 진정으로 그리워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다음날 전 그놈을 신경도 쓰지 않고 혼자 고망으로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비행기를 타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놈과 다시 마주쳐야 했어요. 여보, 잘 잤어? 자니까 기분 좀 풀렸지? 어디가 장인어른 양주 사려고? 나도 아버지랑 동생 술 사야 하는데 우리 같이? 비싼 양주병으로 드럼처럼 두드려 맞아볼래? 확 저리 안 가?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놈은 면세점을 돌아다니던 저를 따라다니려고 했습니다. 그리곤 은근슬쩍 화해를 시도하는데 그 목소리조차 듣기 싫어 저는 으르렁거리며 그놈을 쫓아내버렸어요. 하루빨리 한국에 도착해 그놈을 집에서 쫓아내버리고만 싶었죠. 다행히 그놈과 제 비행기 좌석은 한참 떨어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번개처럼 빠르게 캐리어를 찾아 후다닥 집으로 돌아와 버렸죠. 여보, 나왔어. 왔으면 이제 다시 가면 되겠네. 거기 내가 미리 당신 옷 다 싸놨거든? 그거 들고 당신 부모 집에 가던지 고시원이라도 빌리던지 해. 여보, 우리 결혼한 지 이제 고작 2달 지났어. 정말 이렇게 나랑 끝내려는 거야? 내가 장모님 명품 가방은? 그것 때문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이 띨띨아. 내가 왜 나 힘들게 지그고 키워준 부모님도 못 모시고 사는데 평생 남으로 살아온 당신 가족 수만을 들면서 살아야 돼? 난 당신 가족들 하나도 안 불쌍한데 왜 대리 연민, 대리 효도로 강요받아야 되냐고. 야, 그렇게 네 가족이 불쌍하고 소중하면 엄한 남의 집 다 고생시키지 말고 너 혼자 희생하면서 살아. 네가 번 돈으로 네 부모 좋은 아파트에도 살게 해주고 네 모렴지한 도둑 동생한테 명품도 마음껏 사주고 난 내 돈, 내 시간 써서 앞으로 내 가족한테만 자라나서 살 거니까. 남편은 끝까지 제게 매달리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제가 문 앞에 싸둔 짐을 들고 현관문 옆 작은 방으로 쏙 들어가더니 문을 잠그고 엉엉 울기까지 했어요. 나 안 나가. 당장 나 어디로 가라고. 내가 결혼하면서 아파트 살게 됐다고 직장 동료들한테도 얼마나 자랑했는데 내 아내가 5급 공무원이라고 다들 부러워했단 말이야. 부모님 친구들도 우린 부모님을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그 개망신 자초한 건 너랑 네 가족 자신들이야. 저런 찌질인 걸 왜 대체 내가 모르고 결혼까지 한 거야? 그날 남편은 끝까지 방문을 사수하고 그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솔직히 맞서기가 있었지만 열어봤자 제가 남자인 남편을 어떻게 힘으로 끌어낼 수 있었겠어요. 때문에 무슨 방법을 써야 하나 방에서 고민하고 있던 와중 시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이 상황에 시모 전화를 굳이 받아야 하나 싶어 받지 않았는데 시모는 그런 제게 무려 5통이 넘는 전화를 계속해서 걸더라고요. 때문에 우선 하는 수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시모가 소리를 빽 지르지 않겠어요? 야, 너 감히 우리 아들의 집에서 쫓아내려고 했어? 방금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하자마자 갈라서게 생겼다면서 엉엉 울면서 전화했더라. 너 사람 보는 눈이 판에 달렸니? 우리 아들이 얼마나 1등급 신랑감인데. 책임감이 있지. 가족사랑 끔찍하지. 무려 7급 공무원이나 직장도 안정적이지. 너 고작 우리가 너희 집 좀 자주 찾아갔다고 이러는 거야? 원래 가족끼린 네 집 내 집 없이 그렇게 허물없이 사는 거야. 좀 빨리 친해지려고 그런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유난이야? 이유야 말하자면 제 입만 아프고요. 네, 저 사람 모르는 발에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찌질하고 이기적인 인간인 줄 모르고 결혼식까지 올렸죠. 1등급 신랑감이요? 그 아들이 그 엄마 아니랄까봐 그거 되게 좋아하시네. 어머님, 아니 아줌마, 잘 들으세요. 아줌마 아들은 결혼정보시장에 나가면 1등급이 아니라 8등급, 9등급 정도나 받으면 다행인 인간이네요.
조건도 별론데 가진 거 하나 없으면서 대리 효도만 바라는 가족들까지 줄줄이 셋이나 딸렸으니까요. 뭐? 그 등급? 네. 그러니까 그 책임감 있고 가족사랑 끔찍하고 무려 공무원인 아들 평생 옆에 끼고 사세요. 마찬가지로 책임감 있고 가족사랑 끔찍하고 무려 5급 공무원인 저도 제 부모, 제 형제만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 테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꾸나 유명여대 나온 사람이다. 대기업 가장 사무 출신이라 고급지고 우아한 사람이다 하시는데 자식 교육도 잘 시키고 자기 자랑 좀 하세요. 그렇게 잘났다는 분 딸이 도둑질이 뭡니까 도둑질이? 끊습니다. 남편은 한심하게 그 사이 시모에게 전화해 이르기까지 했던 겁니다. 저는 그런 시모에게 아줌마라고 선을 딱 그으며 속 시원히 내지른 후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니 제가 내뱉은 도둑질이라는 단어에 병살이라는 단어가 연계돼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이거다 싶어 남편이 있던 방의 문 앞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 우린 혼인신고도 안 됐고 이 집은 내 집인 거 알지? 그럼 내가 당신이 끝까지 안 나가면 주거 침입으로 당신을 신고하거나 해고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도? 근데 교정직 공무원인 당신이 버티고 버티다가 주거 침입죄가 인정되면 어떻게 될까? 잘하면 징계도 받을 수 있고 앞으로의 승진의 문제도 될 수 있겠지? 어디 진짜 그렇게 되게끔 끝까지 지저분하게 싸워볼까? 여보,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내가 너무해지기 전에 당신 말로 순순히 여기서 나가. 교도소의 수감자들을 관리하는 남편에게 범죄 문제가 동반되면 불이익이 생길 게 뻔했습니다. 다행히 제 으름장은 먹혀들었고 남편은 하늘 수 없이 이 집을 나가겠노라 약속했어요. 대신 월세집이라도 구하길 기다려달라는 말에 생각해보니 사람을 길바닥으로 내쫓을 순 없어 딱 일주일의 시간을 줬죠. 시댁으로 무작정 쫓아버리기엔 그놈 일터와 서울까지 도저히 통근할 거리가 아니라서요. 그리고 남편은 얼마 뒤 자신이 사온 혼수를 중고로 전부 팔아버리고 그 돈을 챙겨 집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 전에 은근슬쩍 제 동생이 사준 냉장고까지 팔아버리려던 걸 이 도둑 자식아 염치는 유럽에 두고 왔냐? 하는 말과 함께 막을 수 있었네요. 그때 그놈은 미안, 혼수는 전부 내가 해왔다고 착각해서 실수할 뻔했네. 하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대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참 찌질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후 전 이미 제게 그놈과의 파경 소식을 듣고 근심하고 있던 부모님을 찾아뵀어요. 제가 걱정됐는지 동생 부부 또한 저를 보러 친정에 와 있었죠. 원래 그날이 다 같이 저희 집에서 집들이를 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때문에 마침 시간이 되어 동생 부부는 저를 보러 친정에 와줬던 거예요. 죄송해요, 엄마, 아빠. 꼭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됐다. 사람 일이 어디 그렇게 수월하게만 풀리겠니? 이리 와라. 엄마가 한번 안아줄게. 아휴, 그동안 혼자 마음고생 심했겠구나. 고생했다, 우리 딸. 부모님의 위로를 들으니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가 조금이나마 녹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날 부모님과 동생 부부에게 공항 면세점에서 산 선물을 전달했어요. 백화점은 아니지만 저는 면세점에서 정말 엄마의 명품 가방을 샀었습니다. 그리고 아빠와 동생의 양주, 마지막으로 올케의 명품 지갑까지 샀었죠. 항상 우리 부모님 잘 챙겨주고 나한테도 잘해줘서 고마워, 올케. 생각해보니까 내가 올케한텐 이런 좋은 선물을 한 번도 못 해줬지 뭐야. 올케는 자기 선물에 무슨 이런 큰돈을 썼냐며 놀라고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그런 올케에게 내가 며느리가 돼보니 올케가 얼마나 고맙고 대단한 사람인지 확실히 깨달았다며 늘 고맙다는 인사를 했죠. 올케에게든 내 동생과 부모님에게든 우리 가족은 내 마음속에서 항상 1등급으로 소중한 존재니 얼마를 쓰든 전혀 아깝지 않다면서요. 그리고 얼마 뒤 전 가족들을 불러 미루고 미뤘던 집들이도 했답니다. 이젠 혼자 살게 된 그 집에서 제가 사랑에 맞이하는 가족들을 대접할 수 있으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2달이 조금 넘는 짧은 결혼 생활에 완전히 종지부를 찍었죠. 그게 고작 몇 달 전 일입니다. 직장 사람들은 너무 빠른 제 이혼 아닌 이혼 소식에 놀라기도 하고 수군거리기도 했어요. 특히 제게 그놈을 소개해줬던 동료는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아니에요. 굳이 탓을 하자면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제 자신 탓이죠.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동료에게 괜찮다고 웃으며 신혼여행지에서 사온 선물을 건네줬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흥미는 금방 식는 법. 지금은 수군거림도 잠잠해지며 저는 다시 평소처럼 직장생활 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잘 챙기고 일상의 소소함에 대한 감사함도 느끼면서요. 물론 그런 놈과 결혼하지 않았었다면 좋았겠지만 어차피 지나간 일, 이제 와서 후회하면 무엇하겠습니까? 때문에 전 그놈 덕분에 내 집 마련이나 잘했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결혼하면서 부모님께 받은 3천만 원은 돈을 모아서 갚겠다고 해도 절대 돌려주지 말라고 성하셔서 앞으로 그 이상의 효도로 갚아나가려고요. 직장 동료에게 들은 얘기론 그놈의 부모는 또 주변에 아들 장가 보낼 선자를 부탁하고 다녔다는군요. 이혼 아닌 이혼을 한 지 얼마나 됐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미 직장 동료의 부모님이 그놈이 왜 결혼하자마자 파경을 맞았는지 퍼뜨렸던 탓에 그놈의 부모는 선자를 얻긴커녕 욕만 바가지로 먹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그 덕분에 다행히 당분간은 저처럼 불쌍한 여자는 또 생기지 않을 것 같네요. 부디 그놈이 엄한 여자 복장을 또 터지게 만들지 말고 불쌍한 자기 부모, 자기 가족을 평생 혼자서만 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놈이 언젠간 내 부모, 내 가족이 소중하면 남의 부모와 가족 또한 소중한 존재임을 꼭 깨달았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제게 귀한 인생 경험을 시켜준 그놈에게 짧은 몇 마디를 남겨보고 싶습니다. 야, 안석호. 넌 내가 본 인간 중에 손에 꼽히게 급이 낮은 인간이야. 가짜는 잣대로 사람에게 급을 매기는 짓거리, 그 자체로 네 저급함을 보여준 거니까. 그리고 그런 네가 잘못됐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네 부모도 차마 수준이 높아 보인다곤 절대 말 못하겠다. 그러니까 안석호, 남한테 급 운운하기 전에 네 인간적 정신적 수준부터 높여라. 취재 파악 좀 하고 살아. 알았냐? 취재 파악 못하고 또 어디 가서 사람한테 급 운운하고 다니면 진짜 뒤통수에 돌 날아올 수도 있으니까. 만나서 더러웠고 2번 다시 우리 보지 말자.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사연에 격앙된 감정이 실려 혹여 듣기 불편하셨다면 조심스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